달력이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끝부분이 조금 들려 있었죠. 저는 손톱으로 그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종이가 조용히 펴졌어요.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숨이 짧게 멈추는 느낌이었죠. 현관 쪽에서 먼지 냄새가 올라왔어요. 방금 닦은 바닥이 아직 차가웠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물방울이 남아 있었어요. 컵 하나를 헹구고 내려놓았죠. 행주를 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어요. 베란다 유리에는 얇은 김이 끼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한번 문질렀죠. 유리 밖으로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나뭇가지 끝이 아주 가늘게 흔들렸어요. 빨래 건조대에는 셔츠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깨선이 아직 딱딱했죠. 저는 옷깃을 만지다가 손을 걷었습니다. 괜히 서두르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어디선가 봄 냄새를 찾게 됩니다. 문득 달력 숫자를 다시 보게 되죠. 하루가 지나면 달이 바뀝니다. 그 사실이 오늘은 조금 크게 들렸어요. 오늘은 2월 마지막 날, 봄을 기다리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식탁 위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아침밥을 먹다 말고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죠. 종이 냄새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날짜 칸이 유난히 하얗게 보였어요. 창밖은 아직 겨울빛이었습니다. 햇볕이 들어와도 따뜻하진 않았죠. 저는 커튼을 한번 당겼습니다. 천이 스치는 소리만 방 안에 남았어요. 주전자에 물을 다시 올렸습니다. 끓기까지 몇 분이 남아 있었죠. 그 사이 저는 부엌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싱크대 옆에 양파 껍질이 붙어 있었어요. 그걸 떼어내 손바닥에 올려봤습니다. 마른 껍질이 가볍게 바스락거렸죠. 버릴까 하다가 잠깐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버리기에는 아직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현관 앞 우편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전단지 한 장이 세로로 접혀 있었죠. 펴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글자를 읽을 마음이 아니었어요. 거실 시계 초침이 지나갔습니다. 유독 규칙적인 소리가 났죠. 저는 소파에 앉았다가 곧 일어났습니다. 앉아있기엔 아무 이유도 없었는데요. 베란다 창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손등을 차갑게 훑고 갔어요. 아랫집에서 환풍기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 소리에 제 집이 더 비어 보였죠. 화분 흙이 마른 것 같아 손가락을 넣어봤습니다. 차가운 흙이 손끝에 묻었어요. 물을 줄까 하다가 물 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아직 그만큼이 아닌 것 같았죠. 물 뿌리개 손잡이를 잠깐 쥐고 있었습니다. 쥐고 있는 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베란다를 나서며 창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잠금새가 걸리는 소리가 짧게 울렸죠. 부엌으로 돌아오니 주전자가 막 끓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뚜껑이 조금 들렸어요. 저는 불을 끄고 잠깐 기다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손등 위로 스쳐갔죠. 컵을 먼저 데웠습니다. 따뜻해진 컵이 손바닥 안에 들어왔어요. 잠깐 그 온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아주 천천히 데워졌죠. 문득 예전의 달력을 넘기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새학기 준비로 밤을 새던 때였어요. 그때 저는 날짜를 셌습니다. 며칠 남았는지 자꾸 확인했죠. 기다림이 피곤함과 섞여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손끝이 항상 무언가를 쥐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켤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소리를 더하면 어지러울 것 같았죠.
저는 달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 장이 남아있다는 게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하루가 끝나면 종이를 뜯게 됩니다. 그 작은 동작이 오늘은 왜인지 망설여졌죠. 그날 공기는 조용했는데요. 제 마음만 먼저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투만 걸치고 나섰어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 손잡이가 차가웠죠. 손잡이를 잡은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저는 괜히 손바닥을 비볐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묻어 들어왔죠. 1층에서 경비 아저씨가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추우시죠?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네, 아직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입김이 났습니다. 하얀 김이 공중에서 금세 사라졌어요. 밖으로 나가니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얼굴 옆을 스치듯 지나갔죠. 편의점 앞에 놓인 화분을 봤습니다. 꽃은 아직 없었어요. 대신 잎 하나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물기인지 햇빛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한 걸음 멈췄습니다. 몸이 먼저 멈추는 날이 있더라고요. 주머니 속 동전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어요.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봉투를 넣었습니다. 플라스틱 소리가 짧고 단단하게 났죠. 뚜껑을 닫고 손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끝이 동전 옆에 모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빵집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냄새가 흘러나왔죠. 안에서 종이봉투가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갓 구운 빵을 꺼내는 소리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잠깐 늦췄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죠. 냄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빵집 유리 너머로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고르고 있었죠. 저는 그 사람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오니 실내가 더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묻혀온 소리가 천천히 가라앉았죠.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옷감이 등받이에 걸리는 감촉이 났어요. 손을 씻으러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온도를 조금 올렸죠. 따뜻해질 때까지 손을 물 아래 두었습니다. 차가움이 천천히 풀리는 시간이었어요. 물줄기가 손목을 지나가면서 손끝이 조금씩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손등이 조금 붉어져 있었죠. 서랍에서 핸드크림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천천히 발랐어요. 송금 사이사이를 눌러가며 발랐습니다. 그 동작이 아주 조용했죠. 향이 아주 약하게 퍼졌습니다. 그 향이 방 안을 먼저 데웠어요. 저는 그 시간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건 늘 몸부터 하는 일이었죠. 손이 따뜻해지고 나서야 마음도 조금 제자리로 왔습니다. 핸드크림을 바르다 보니 예전 손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였어요. 겨울 끝에 손이 늘 갈라졌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나면 다시 손이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때는 달력이 빨리 넘어갔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다음 날이 밀려왔죠. 2월이 끝나면 바로 3월이었습니다. 가방을 꺼내고 이름표를 달았어요. 이름을 쓰다 보면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곤 했죠.
연필을 깎아 필통에 넣었습니다. 깎는 소리가 밤에 유독 또렷했어요. 빨간 색연필을 하나 더 챙겼습니다. 추위에 아이볼이 빨개지던 게 생각나서였죠. 교복보다 체육복이 먼저였고요. 운동화 끈이 자꾸 풀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 끈을 다시 묶어줬어요. 아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뛰어나갔습니다. 뛰어가는 뒷모습이 금세 사라졌죠.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작은 초록이 있었어요. 아스팔트 틈에서 올라온 잎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지나쳤죠. 멈추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멈추는 게 사치였어요. 지금은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도 마음이 바쁠 때가 있어요. 서랍을 열어 손수건을 찾았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필통이 보였죠. 지퍼가 조금 뻑뻑했습니다. 저는 괜히 끝을 몇 번 눌러봤어요. 안에는 지우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가루가 손끝에 묻었죠. 지우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꽤 오래된 것이었어요. 저는 가루를 털어내고 필통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때 제 신발도 떠올랐습니다. 아이 뒤를 따라 뛰던 운동화였죠. 바닥이 닳아 미끄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새로 사지 않고 그냥 신고 다녔습니다. 다른 데 쓸 돈이 먼저였으니까요.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일이었죠. 오늘은 그 운동화를 신지 않습니다. 대신 발을 천천히 옮깁니다. 걷는 속도가 달라지니 풍경도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화분 옆을 지나치다가 멈췄습니다. 흙 냄새가 아주 약하게 났죠. 그 냄새가 아스팔트 틈의 잎을 데려왔습니다. 오래전 지나쳤던 그 작은 초록이었어요. 오늘은 아이들 이름을 부를 일이 없습니다. 그 사실이 서운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오늘 그 잎을 떠올렸습니다. 손끝에 남은 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달력 한 장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잠깐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저는 일부러 힘을 빼고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커지면 마음도 따라 커지거든요. 물기를 닦고 나니 손이 비었습니다. 손이 비면 마음이 먼저 뭔가를 찾아요. 텔레비전을 켤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이 오늘은 부담스러웠죠. 대신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은 어딘가 가벼워 보였죠.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가도 몰랐습니다. 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아는 걸까요? 창문에 손바닥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손바닥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떼지 않고 잠깐 그대로 있었죠. 밖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리 한 장이 세상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냄새가 잠깐 퍼졌죠.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은 조금 낯설었어요. 저는 뚜껑을 닫고 다시 넣었습니다. 먹을 일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그저 지금은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잘 몰랐어요. 냉장고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석이 붙는 느낌이 손바닥에 남았죠.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살짝 끌렸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죠. 엄마, 이번 주말에 들를게. 저는 답장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두고 잠깐 그대로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은 말을 아끼고 싶었죠.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냥 두었어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죠. 커피를 한 잔 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올라오다가 금세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걸 보고 있자니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졌습니다. 붙잡고 싶은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르는 마음이 오후를 조용히 흔들었어요. 창밖에 작은 새가 앉았다 날아갔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답장을 보냈죠. 그래, 따뜻하게 입고 와.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문자 하나가 오후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언가가 자리를 잡은 것 같았어요. 오후가 길어지자 저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옷장 문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첩이 아주 조금 울었죠. 안에는 두꺼운 옷들이 앞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과 회색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손을 넣어 맨 뒤를 더듬었습니다. 두꺼운 옷감 사이로 손이 지나갔죠. 거기에 얇은 스카프가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가벼웠어요. 저는 그걸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세탁한 지 오래된 냄새가 났죠. 비누 향이 아니라 옷장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스카프 끝을 조심히 펼쳤습니다. 주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주름을 펴려다가 말았습니다. 주름도 그 시간의 모양 같았어요. 대신 손바닥으로 한 번만 쓸었습니다. 천이 송금 사이로 조용히 지나갔죠. 옆에 걸린 패딩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종이 하나가 나왔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가 작게 인쇄돼 있었죠. 저는 그 숫자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퍼를 올렸다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겨울을 닫는 소리 같았죠. 옷장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두꺼운 옷들이 여전히 앞에 있었어요. 저는 옷걸이를 한 칸 옮겼습니다. 두꺼운 옷을 조금 뒤로 밀었죠. 얇은 가디건을 앞으로 당겨 놓았습니다. 손잡기 쉬운 곳에 두었어요. 그 작은 이동이 별것 아닌데 손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가디건을 꺼낼 날씨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앞에 두고 싶었죠. 거울 앞에 서서 스카프를 목에 둘러봤습니다. 따뜻해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워진 만큼 어깨도 내려간 것 같았죠. 이런 정리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하게 되는 일이에요. 저는 다시 옷장을 닫았습니다. 닫히는 소리가 조금 단단했죠. 그 소리가 귀에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리들이 자꾸 남았어요. 스카프를 의자 위에 두었습니다. 서랍에 넣지 않고 그냥 두었죠. 내일 아침에도 볼 수 있게요. 그게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옷장 앞을 떠나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의자 위 스카프가 조용히 있었어요. 꺼내 둔 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죠. 그 작은 결정이 남긴 자리를
저는 잠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었습니다. 창문 그림자가 길어졌죠. 저는 달력 앞에 다시 섰습니다. 종이를 뜯지 않은 채로요. 한 장 남은 날이라는 건 끝이라는 말과 조금 닮았습니다. 끝이 오면 시작이 온다고들 하지만요. 저는 그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저 사이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겨울도 봄도 아닌 것 같은 하루였죠. 달력 종이 모서리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종이가 조용히 펴졌어요. 뜯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거기 갔던 거죠. 냄비에 물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국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었어요. 컵을 먼저 데웠습니다. 따뜻해진 컵을 두 손으로 감쌌죠. 천천히 마셨습니다. 목이 풀리는 속도가 느리게 느껴졌어요. 가스불을 끄자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저녁을 데려오는 것 같았죠. 창밖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만 잠깐 지나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었죠. 식탁 위 의자에 스카프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꺼내둔 그 천이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걸 접어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꺼내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딸에게서 온 문자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답장은 보냈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어요. 남겨진 것들이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달력도 스카프도 문자도요. 저는 오늘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끝나는 것 같아서였죠. 대신 방을 조금만 정돈했습니다. 쿠션을 세우고 담요를 펴두었어요. 침대 이불을 한번 털었습니다. 먼지가 아주 가볍게 떠올랐죠. 그 먼지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손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빛이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창문 안쪽까지 그림자가 들어왔어요. 세수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평소와 같았죠. 그런데 눈밑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빛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몰랐어요. 저는 오늘을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하루를 한 장의 종이처럼요. 내일이 오면 자연히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직 넘어가지 않았죠. 달력 앞을 다시 지나치면서 종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뜯지 않아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그 사실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말도 속으로만 하면서요. 불을 하나만 켰습니다. 방이 반만 밝아졌죠. 저는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어딘가 갈 곳을 찾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을 켜지 않은 채로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냉장고에서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집의 숨 같았죠.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 소재가 등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조금 데웠습니다. 잔을 데우는 소리가 조용히 났죠.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이 먼저 반응했어요.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길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죠.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창틀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저는 창문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잠금새가 걸리는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마음에도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단단히 닫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창문 유리에 손을 한번 얹었습니다. 바깥 냉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예전에는 이런 밤이 없었습니다. 밤이 와도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지금은 할 일이 끝나도 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밤을 어떻게 접어야 할지 저는 가끔 서툴러지곤 해요. 담요를 가져와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담요 끝이 발목을 덮었죠. 그 순간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왜 안심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스카프를 목에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천이 목을 스칠 때 몸이 먼저 숨을 길게 쉬었어요. 그 숨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달력 한 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만지지 않았죠. 손가락이 모서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멈춘 손가락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딸이 주말에 온다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장이 방 안을 조금 채웠죠. 오는 날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저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불을 더 끄면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도 저는 잠깐 더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천천히 따뜻해졌죠. 따뜻해진 건 방이 아니라 제 마음 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잠자리로 가기 전에 식탁 불을 껐습니다. 부엌이 어두워지니 소리도 줄었죠. 저는 발걸음을 더 천천히 옮겼습니다. 달력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장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뜯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두고 싶었죠. 대신 달력 아래 식탁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으로 한 번만 쓸었어요. 마른 천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아주 짧았죠. 수도꼭지를 잠그고 확인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스레인지 손잡이도 다시 봤습니다. 불이 꺼진 채로 가만히 있었죠. 확인하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몇 년을 해온 동작이었어요. 스카프는 의자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면 또 다른 마음이 오겠죠. 그 마음을 미리 부르지 않았어요. 세면대 앞에서 이를 닦았습니다. 칫솔이 닿는 소리가 작게 났죠. 거울 속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게 두었어요. 세면대 가장자리를 한번 닦았습니다. 물기가 수건에 조용히 흡수됐죠.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올렸습니다. 이불이 목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웠어요. 옆방 시계가 한 번 울렸습니다. 한 번만 울리고 다시 조용해졌죠. 창밖은 여전히 차가운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그 색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눈을 감자 오늘의 장면들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달력 모서리, 손등의 향, 빵집 냄새였죠. 경비 아저씨의 짧은 말도 지나갔습니다. 딸의 문자 한 줄도 함께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남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화분 앞에서 멈췄던 발이었고요. 물뿌리개를 내려놓던 손이었죠. 하루가 끝나면 달이 바뀝니다. 그 사실을 저는 오늘 더 느리게 받아들였어요. 내일이 오면 저는 종이를 뜯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또 하루 미룰지도요. 어느 쪽이든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속으로만 했죠.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방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이불 속 손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죠.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보지 않으면서요. 하루가 끝났습니다.
달력 종이는 아직 거기 있었죠. 뜯지 않아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 사실을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가끔 끝내지 않은 채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종이를 뜯지 않고 서랍을 닫지 않고 말을 다하지 않은 채로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이 내일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손끝에 남은 온기, 목을 감싼 얇은 천, 창밖에서 잠깐 들린 아이들 목소리. 오늘 아무것도 아니었던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조용하게 남는 것들입니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손바닥을 펴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는 일입니다. 오늘 밤도 그렇게 하루를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하루도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밤에도 이 자리에서 만나요.